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종부세 내용은 저희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골칫덩어리죠.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3월 18일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안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역시나 그래서 아직 이 신청 기간이 남긴 했지만 사실은 이 발표가 크게 이제 뒤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실 전국 평균은 약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그 지역에서도 이제 서울은 대략 한 14%, 15%까지 상승을 했고 작년에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던 대전 지역이 약 14%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을 또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익히 말하는 강남 3구는 평균 상승률이 20%가 넘습니다. 30% 넘는 주택 단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또 다주택자 분들은 많으면 종부세를 이제는 1억 원 이상 부담해야 될 지경에 놓이셔서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채만 들고 계신 분들, 특히 서울 쪽에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종부세 대상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됐다 하시더라도 올해부터는 아마 종부세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꼭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주택을 파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택을 판다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주택 거래도 활성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이제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없고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동명의를 고민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공동명의는 너무나도 많이들 이제는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얼마 전에 기사도 발표가 되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대략 80~90%는 거의 다 이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공동명의가 이제 대부분 고민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처음 살 때 이제 공동명의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종부세만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 거죠. 6억까지는 부부간에는 비과세이긴 하지만 이 증여를 할 때도 6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아무리 이제 증여세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 부분에 대한 이제 취득세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이제 능사는 아니다라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법인화 혹은 이제 법인의 주택을 넘기는 방안인데요. 이 법인의 주택을 넘기게 되면 개인과 또 별도의 명의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자체는 줄어든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비용도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주택 한두 채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넘기고 또 관리를 하고 나중에 또 법인 청산을 하고 또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가 권해드릴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조금은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 신탁회사에 주택을 신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주택이 2채가 있다고 하시면 주택 한 채는 본인이 보유를 하시고 또 주택 한 채는 공인된 이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사 별도 또 개인 별도 이렇게 각각 종부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고민 상담을 많이 하셔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 세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세법이 개정될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탁을 활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종부세가 실제적으로 절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신탁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신탁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일 경우를 가정해서 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신탁을 했을 경우를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 신탁 설정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6억 원이 공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종부세 세율 자체도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고 하면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보유하고 계신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신탁을 설정하시게 되면 신탁사에 맡긴 한 채 그리고 본인이 보유한 한 채 각각 기준으로 6억 원이 공제가 일어나게 되어서 총 합하면 이제 12억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게다가 이 세율 자체도 신탁 그리고 본인 각각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주택 한 채는 공시가액 26억 그리고 또 다른 한 채는 공시가액 24억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만일에 신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시가액은 합계가 50억 원이 될 것이고 본인이 부담하시게 될 종부세는 약 한 7,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에 보유하신 주택 중에서 한 채를 신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본인 명의 그리고 신탁사 명의 각각 종부세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종부세가 2천만 원 그리고 1,700만 원 합계 3,7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해서 3,700만 원, 약 50% 정도가 절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 신탁 그리고 본인이 각각 6억 원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각각 부담하게 되는 세율 자체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종부세와 관련한 신탁의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 종부세 그리고 신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오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요즘 좀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탁을 설정하면 종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답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신탁을 설정하시게 되면 신탁 그 자체에도 이제 6억 원 공제 효과가 있고 또 신탁을 맡기신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한 번만 공제가 되지만 6억 원 신탁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이 별도로 공제가 되고 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신탁사에 맡긴 부동산에 대한 고지서는 어디로 오나요? 혹시 신탁사가 납부도 해주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납부해 주시냐고 질문하신 게 위탁자, 그러니까 맡기신 분이 부담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런 건 아니시고 맡기신 분의 이제 납부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 신탁사에 맡긴 부동산에 대한 고지서는 아마도 이제 명의자가 신탁사로 바뀌기 때문에 고지서 자체는 신탁사로 발송이 되지만 아마 그 신탁사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이제 첨부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원래 원소유자께서 납부를 하시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신탁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맡긴 부동산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탁사는 우량한 이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이 신탁사는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위반한다든지 허튼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신탁의 법리 자체에 따라서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신탁이 맡긴 재산 자체는 별도로 구분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탁사가 속된 말로 망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신탁을 맡긴 고객들이 맡긴 신탁 재산 자체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신탁 설정을 위한 재반 비용은 어떻게 되며 또 만일에 신탁을 설정할 경우에 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신탁은 이 목적이 다양합니다. 관리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유언 대용 신탁도 있고 증여 신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신탁의 목적에 따라서 수수료 그리고 각 신탁사마다 수수료가 대동소이할
할 수도 있고 많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를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대략 0. 몇 %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신탁 수수료 이외에 신탁 행위 자체는 신탁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법무사 관련된 비용이 발생이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뭐 10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신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고민하실 거는 신탁을 했을 경우에 절세되는 금액, 그리고 거기에는 신탁 수수료, 그 다음에 등기 설정 비용까지 고려를 하셔서 신탁을 해도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신탁할 경우에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부의 움직임이 별도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작년에 기재부에 국정감사할 때에도 이러한 신탁에 대한 종부세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서 기재부에서도 아직은 별도의 움직임은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정부에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탁을 통한 종부세 절감 효과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 그럼 신탁을 해야겠다라고 하셔도 이 세법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종부세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이신데, 동시에 이제 신탁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뭐 질의를 해도 되는지, 혹은 뭐 절세 효과라든지 또 신탁사를 뭐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뭐 절세 효과 같은 건 당연히 비교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원하시면 뭐 신탁사를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종부세가 고민이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신탁이라는 제도를 뭐 막힐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뭐 절세 상담이라든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부세와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체계상의 부분 때문에 이 신탁을 활용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종부세에는 줄어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세법 개정이 일어나게 된다면 뭐 이러한 효과는 이제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하고 미리 상담을 꼭 해 보시고 나서 신탁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뭐 어떤 경로로든 저희한테 회신을 주시면 저희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